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올해로 30살 된 여성입니다. 아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내고 남는 시간에 집 근처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대학 시절 소개로 만난 남편과 죽이 잘 맞아서인지 연애 3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로 지금의 아이가 생겼고 정신없이 결혼에 육아에 시간을 할애하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무언가를 시도해도 충분할 나이지만 아이가 있다 보니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해야 해서 직장을 다니는 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남편이 벌만큼 벌어와서 굳이 일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지만 외벌이하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 간식값 정도는 제가 벌어보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도 어느 정도 크고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작은 카페를 차려볼 생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의 마음 됨됨이인 것 같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아시죠? 저는 그 말 정말 100%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돈 많다고 유세하며 저를 개무시하던 형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명절 말고는 딱히 서로 연락할 일도 만날 일도 없지만 1년 전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네요. 형님과 단판을 짓고 크게 한번 비웃어 주고는 관계 정리해버렸거든요. 그럼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도 졸업반이라 정신없는데 면접 준비는 잘 돼가? 말도 마. 대기업이 왜 대기업인지 알겠더라. 면접 하나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기가 빨리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재벌이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하는데. 에이, 세상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되지. 재벌도 재벌 나름의 고충이 있을 거야. 아, 맞다. 우리 엄마가 다음 주에 한번 시간 내라는데 곧 중복이고해서 몸보신 시켜준다고. 앗? 내가 가도 되는 거야? 그럼 오면 어때? 엄마가 너를 오죽 좋아하셔? 아니, 매번 챙겨주시니까 죄송해서 그러지. 어떻게 맨날 받아먹기만 해. 이게 다 엄마가 널 좋아해서 그런 거야. 안 그래도 우리 보고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 아들만 있는 삭막한 집에 자기 같은 딸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네. 내가 다음 주에 시간 낼게. 어머님 좋아하시는 선물도 사가야겠다. 원래 그런 자리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정확한 날짜 물어보고 알려줄게. 우리 먹고 힘내서 꼭 취업하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 만났습니다. 워낙 성격이나 취미, 식습관도 비슷하고 잘 맞아서 인고 커플로 불렸죠.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 서로의 집에 종종 초대받아 식사도 함께 했고 이미 서로의 사위,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름 이름 있는 대학을 다녔다 보니 취업을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게 취업운이 없는 건지 면접을 보는 내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원하던 곳에 취업이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 깊은 고뇌에 빠졌죠. 솔직히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 집이 좀 부유한 편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와 어머니 덕에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갖고 계신 건물과 땅도 제법 있던 걸로 압니다. 그래도 항상 사람이 과시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며 굳이 돈이 많은 걸 티를 내진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 자란 저도 자연스레 검소한 생활이 습관이 되었죠.
아무쪼록 남편은 취업 후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지은아, 이제 너희들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우리만 너무 기다리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갑자기 물어봐서 놀랐다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아직 취직도 못했고 자리 잡은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섣불리 결혼 이야기 못하고 있던 거예요. 에이, 그런 거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성현이가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태줄 형편도 되는데 결혼할 수 있을 때 확 해버리자. 제가 너무 양심 없어 보이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결혼하는 게. 에이, 지은아, 내가 돈 벌어오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 취업은 결혼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성현이 말이 맞다. 꼭 남들처럼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니고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고. 난 그런 시시한 인생 싫다. 네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을 하면 되고 집에서 쉬고 싶다면 쉬어도 좋아.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날 잡고 결혼식 올리자. 저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살면서 꼭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살게요. 에이,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게만 잘 살면 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른 시일 내로 상견례 잡자. 어차피 둘이 만나는 거 양가 다 아는 상황인데 뒤로 뺄 거 뭐 있니? 네, 그럼 말씀드릴게요. 시댁에서는 저를 이미 며느리라 생각하셨고 남편이 회사에 취직한 지 제법 시간도 지났으니 다행히 시부모님도 생각이 트인 분들이라 저희 결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다 대학 교수로 계시고 시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으로 지금은 가정주부세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고 노후 준비까지 모두 마치신 상태입니다.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딱 한 가지, 여자 보는 눈이 없다는 사실은 제외하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상견례도 마치고 숨 돌릴 틈 없이 결혼 준비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결혼도 하고 또 하나의 가정이 생기는 거니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한다며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결혼 선물로 신혼집과 약간의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취업도 못한 백수인 저에게 너무 과분한 선물인 것 같아 부담스러웠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겹경사라고 하나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하고 와서 남편이 대리로 승진했어요. 또 한 가지, 저희 부부에게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습니다. 양가 식구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기특해라. 이제 몸이 많이 고단해질 텐데. 힘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알겠지? 지금 당장 아기용품부터 사러 가야 하는 거 아냐? 아이고, 이 주책 바가지야. 그런 건 천천히 해도 된다. 임신 초기에는 무엇보다 절대적인 안정이 중요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쉬는 게 제일이야. 입덧만 안심하면 좀 좋을 텐데. 보통 친정엄마 따라간다는데 저희 엄마는 저 가지셨을 때 입덧을 하나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조금 기대해 보려고요. 그래, 입덧만 안 해도 살 것 같지. 나도 이 두 놈들 가졌을 때 얼마나 심했는데. 네 시아버지가 입덧할 때마다 울고불고 난리였어. 으하하. 아버지가 정말 그랬어요? 아니, 세상 무뚝뚝하실 것 같은데. 놀리지 마. 네 아버지 나름 감수성 풍부한 사람이다. 안 그래도 세아가 임신했다니까
울컥해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 나오더라. 아, 그리고 세아가 이거 네 시아버지가 전해주란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 아니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어디 봐봐. 헉, 돈다발 2개면 이게 다 얼마야? 한 다발에 100장이니까 와, 1000만 원. 아니, 무슨 돈을 이렇게 준대? 맞아요. 어머니, 이거 너무 많이 주셨어요. 계좌로 보내줄지 하다가 직접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은행 가서 찾아왔다. 네 시아버지가 임신 축하금이라고 주는 거야. 이걸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라시더라.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는 거야. 그래도 너무 감사한걸요. 제가 이따가 아버님께 연락드릴게요. 아서라 아서 또 감동하여서 전화하면서 울지도 몰라. 그냥 다음 주에 집에 올 때 고맙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돼. 그나저나 신혼도 좀 즐기고 해야 하는데 몸이 힘들어서 어쩐다니. 괜찮아요, 어머니. 성현 씨도 옆에 있고 저 씩씩하잖아요. 맞아, 엄마. 내가 지은이 많이 챙겨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당연하지. 너 우리 지은이 서운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임신 기간 동안 서러움 느끼면 그거 평생 간다. 여자가 한이 맺히면 5, 6월에 설이 내린다는 말 알지? 그거 절대 빈말 아니니까 정말 깍듯이 대해줘. 아이고, 알겠어요. 팔불출은 내가 아니고 엄마랑 아버지야.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초보 엄마라 이것저것 실수투성이었는데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 힘들까봐 일주일씩 교대하시며 아이를 돌보러 와주셨어요. 산후 도우미도 있고 베이비시터도 있었지만 배려에 저는 운동도 하고 몸 관리에 힘쓸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육아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어떤 여자를 소개해 주더군요. 시댁으로 먼저 데려오기 전 저희 부부와 먼저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이상하게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저를 경계하는 눈치였다고나 할까요? 교묘하게 비난 섞인 말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좀 약 오르더라고요.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버님이 인사시켜주는 자리니만큼 내색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내가 손윗사람 되는 거니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다음 주에 인사드리고 상견례를 하면 끝이라. 미리 날짜도 정해뒀고 말이야. 아, 네, 그러세요. 어차피 결혼하면 안 보고 살 거 아니니 서로 익숙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나저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27살이라 했나?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고생 많이 하네. 그래도 인생 선배니 내가 많이 물어봐야겠어. 하하, 아니에요, 형님. 아직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하하. 아이 낳고 이제야 몸 푸는데. 그러게, 아직 한창인 나이에 벌써 망가지면 안 되지. 내가 다니는 필라테스 좀 소개해 줄까? 동서 보니까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하, 형수님. 아이 낳고 그래도 많이 빠진 겁니다. 제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 뭐 한다 난린데 가뜩이나 육아하느라 힘든데 에너지 빼면 더 손해잖아요. 아휴, 서방님은 배알도 좋으셔. 그래도 여자는 보이는 게 좀 있어야지. 언제까지 레깅스에 긴 티, 원피스만 입고 다닐 거야? 몸매 관리는 평생 가야 하는 거야. 어머. 그리고 동서 오늘 들고 온 가방 가격 좀 있는 건데 누가 사줬어? 아, 이거 어머님이 출산 선물로 사주셨어요. 평소에는 기저귀 가방만 들고 다니다. 영 어색하네요. 그래? 그럼 가방 놔주면 안 돼? 그거 한정판인 거로 아는데 동서 능력 있네? 어머님께 사랑 좀 받나 봐. 이거고 질투 좀 나는데? 형수님,
엄마가 형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하하, 엄마 사람 차별하고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다음에 형수님 생일 때 저희가 좋은 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앞으로 잘 지내봐요. 형님은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묻지는 않았지만 요식업 쪽으로 사업을 하나 보더라고요. 서울과 경기도에 지점만 여러 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형님은 저를 은근히 경계했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위아래로 쳐다보며 오늘은 뭘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맸는지 스캔하더라고요. 신발까지도요. 솔직히 명품 이런 거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지나가다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가방도 예쁘다 생각하면 사서 씁니다. 그런데 형님은 완전 공주님 스타일이었어요. 중상위권 4년제 간호대학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아주버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내조에 힘쓸 거라며 어찌나 운을 떼던지 결혼 전에만 그 소리를 5번 넘게 들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결혼식을 올렸고 그때부터 형님과 저의 기싸움은 시작되었죠. 얘들아 바쁘니? 내가 지난번에 보내준 반찬들은 다 먹었지? 혹시 부족하면 말해라. 이번에 양념게장 좀 담그려고 하는데 줄까? 저야 좋죠.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먹다 보면 다른 데서 못 사 먹어요. 흐흐. 제가 해도 그 맛이 안 나는걸요.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 우리 먹을 거 만들면서 같이 만들어서 주면 되지. 그래도 너희들이 가까이 살아서 좋다. 동서, 어머님 고생하시잖아. 그냥 근처 반찬 가게에서 주문해서 먹어. 어머님 괜히 불 앞에서 땀 흘리시면서 일하시는데 죄송하지도 않아? 엥 큰애야. 나는 괜찮다. 도우미 이모랑 같이 만드는데 뭘. 이 사람이 전라도 출신인데 손맛이 아주 짱이야. 내가 좋아서 요리도 배울 겸 같이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전부터 지켜봤는데 그래도 동서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어요. 아이 키우는 게 유세도 아니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 시간 남으니까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가끔 아이도 봐주시는 거로 아는데 정말 여러모로 사람 피곤하게 하네.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내일 저녁 시간 되세요? 내일 당연히 되다마다 네 시아버지도 오늘 내일 쉰다는데. 그럼 이참에 저희 남자들한테 집안 살림 맡기고 오랜만에 저녁 데이트 하실래요? 근사한 데서 저녁도 먹고요. 아,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던 치맥하러 가요. 제가 치킨 맛집 알아뒀어요. 어머, 동서 관리한다더니 무슨 치맥이야. 지난번에도 옷 산다더니 관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녁도 먹고 치맥도 하고. 어휴. 형님은 치팅데이라는 말 모르세요? 저 굳이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아요. 흐흐흐.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할 땐 운동하고 즐기면서 해야죠. 안 그래요, 어머니? 그렇지, 작은 애 말이 맞다. 그런 거 다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나도 풀떼기만 먹으면서 뭐 안 먹고 그러는 다이어트는 별로야. 큰애, 너도 간호사 출신이니까 그런 거 잘 알잖니. 그럼 내일 저녁에 보는 거로 하자. 제가 모시러 갈게요. 하하, 형님도 바로 옆이니까 시댁에 가 계세요. 그래, 알았어. 여보, 오늘 퇴근 많이 늦어? 아니, 이제 마무리하고 가려고. 왜? 무슨 일 있어? 가는 길에 먹을 거 사갈까? 우리 오랜만에 회 어때? 좋지. 나 내일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저녁 데이트 가는 거 알지? 그럼 기억하고 있지. 내일 반찬해서 오후부터 내가 어린이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근데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형님 말이야. 자꾸 거슬리게 하네?
결혼 전부터 왜 나한테 그러는지 참. 당신은 못 느꼈어? 형님이 나 경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잘 모르겠던데. 그냥 여자들끼리만 아는 뭐 그런 건가?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알고, 여자는 여자가 보면 아는 느낌 같은 거. 느낌이고 나발이고 왜 계속 12조로 말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머님이랑 치맥하자니까 군사를 빼는 거 아니냐면서 관리하라고 막 뭐라 하는 거 있지? 정말? 그래도 안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냐. 지금 형님 두둔해주는 거야?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 생각하는 대로 필터링 없이 내뱉는 사람들. 좋게 말하면 직설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생각 없는 거지. 당신이 기분 나쁘면 후자인 거야. 그렇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 어머님이 반찬 해주시는 거 그거로도 나한테 직접 해먹으라고 그랬다니까? 어머님 힘들게 왜 고생시키냐고. 아, 진짜? 형수님 왜 그래? 당신이 아주 속상했겠다. 내가 회 사서 금방 들어갈게. 간단하게 먹고 기분 풀자. 알겠어. 어린이 때문에 성격 죽이고 사는데 진짜 한번 된통 걸려봐라. 제가 더 열을 받았던 건 차라리 대놓고 속 시원하게 저를 갈구기라도 했으면 했다는 겁니다. 은근히 열받게 약 올리는 말투. 뭔지 아시죠? 화가 날 것 같으면 그만두고 또 가라앉는다 싶으면 갈구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하듯 서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님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솔직히 저도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인데 결혼도 하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 많이 참고 사는 거거든요.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라 저를 귀찮거나 힘들게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심지어 남편도 아내 바보, 딸 바보였고요. 아주버님도 무뚝뚝하긴 하지만 조카 사랑이 끔찍해서 정말 퍼주다시피 하십니다. 근데 형님은 그 모습을 제가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했는지 날이 갈수록 질투가 심해져 갔어요.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겼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의 관심이 저에게 쏠렸는데 솔직히 쏠린단 표현도 웃기네요. 당연히 손주가 생겼고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부모 된 입장에서 신경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둘째를 임신하니 이번에도 축하금이니 뭐니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아니 꼽게 생각했는지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술을 된통 마시고는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동서는 가족들한테 이쁨 받아서 좋겠다? 그렇게 군사를 뺀다고 몸 관리한다 그럴 땐 언제고 금방 또 아이가 져서는 아주 시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네. 이제는 나한테 양보 좀 하라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 생기셨으니 기뻐서 그러시는걸요? 저도 많이 보태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땅히 저희가 챙겨야 하는 건데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러는 사람이 뭘 자꾸 받아먹어? 돈이 그렇게 없어? 맨날 용돈 받아가고 선물 받아가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돈이 없으면 벌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어머님께 돈을 뜯어가? 형수님 좀 취하신 것 같네요.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어머, 얘 좀 봐. 그런 말을 왜 하니? 큰애야. 너 좀 취한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자거라. 어머니도 좀 너무하세요. 왜 동서만 예뻐해요? 저는 며느리도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선물도 많이 사드리고 좋은 데도 많이 모시고 가고. 근데 왜 동서만 예뻐하시냐고요. 형님, 어머니한테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취한 것 같으신데 내일 맨 정신에 다시 얘기해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동서가 뭔데 날 무시해. 내가 손윗 사람인 거 몰라? 너는 기본적인 예의도 안 배웠니? 가진 게 없으면 알아서 빌빌 기어야지. 돈 뜯어낸 거로 생활하는 거지 주제에.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거지요?
형님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큰애야, 너 지금 좀 취했다. 자세한 건 내일 다시 이야기해. 지금 취해서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아이 참, 저 안 취했다니까요. 야, 박지은. 나이 동갑이라고 나 무시하는 거지.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애가 우리 집안에 가당키나 해? 어휴, 진짜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가서 쉬세요. 저도 더는 못 참겠으니까. 아이 생각해서, 가족들 생각해서 참는 거니까 그만하세요.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는지 시어머니와 함께 형님을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혼자 한숨을 푹 쉬며 물 한 잔 들이켜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제정신 들면 뭐라 말하겠지 싶었고,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저희 부부도 일찌감치 집에 왔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본인도 창피했는지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에서 얼굴 마주쳐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값을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 형님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형님은 아예 대놓고 저에게 막말하더군요. 아, 물론 저랑만 있을 때요. 다른 가족들이 있을 땐 정신이라도 차린 것처럼 저에게 살갑게 대했고, 저랑만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했어요. 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부유함을 과시하며 저를 까내리기 바빴고, 저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서 올가을에 출산한다고 했지? 나이 터울도 적어서 몸 관리할 시간도 없겠네. 겨울에 살 못 빼잖아. 왜 또 시비세요?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건데요? 아,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지. 동서 지금도 통통한데 그때 되면 통통이 아니라 뚱뚱해지잖아. 그래서 형님이 뭐 보태주실 거예요? 아니, 원하면 내가 운동이라도 끊어줄지 싶어서. 동서 어머님께 받는 돈 말고는 돈도 없어 보이고. 서방님이 아무리 잘 벌면 뭐해? 애초에 물고 태어난 수저 자체가 다른데. 난 동서랑 서방님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의문이야. 그 사람이랑 대학 때 만나서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요. 양가 어른들 모두 알고 계셔서 수월하게 진행했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참 배알이 좋으시네. 동서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실 생각을 다 하고. 집안에 살림할 사람은 하나 필요해서 그런가, 크크크. 동서가 살림 잘하게 생겼나 보지.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를 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보셨군요. 말이 나와서 그런데 형님은 살림 잘하세요? 지금도 가정부 쓰면서 할 줄 아는 거 없잖아요. 매번 말로만 뭐 한다. 이거 한다 하지. 막상 본인이 안 하잖아요. 내가 왜 해? 동서, 내 얘기 잘 들어. 돈이 많으면 말이야. 그런 거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동서가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재미 모르겠지. 아, 그러세요? 형님네 친정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형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돈 받아 쓰시는 거 아니에요? 돈 받아 쓰다니. 엄연히 물려받은 재산인 건데. 이렇게 쓰고도 남으니까 여유로운 거라고.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세계가 있어. 동서네 집 못 사니까 이런 재미도 모르고. 부모님이 이렇게 사치 부리는 거 아시면 기가 차시겠다. 동서 부모님 등골 휘게 하는 거야? 형님,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여기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왜 나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더니.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다니까? 앞으로 행동 처신 잘해. 안 그러면 어머님한테다 일러서 동서 돈줄 끊어 놓을 거야. 형님의 막말을 더 이상 듣기가 거북해질 때쯤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인연도 다 있다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서울과 경기도 인근에 가진 건물이 제법 된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형님네가 운영하는 식당 본점이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새로 매입한 건물에 딸려 있더라고요. 매출이 제일 높고 자리도 좋아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오려고 줄을 서는 곳입니다. 솔직히 건물주 된 입장에서 더 이익을 보는 게 낫지. 의린이 하면서 개인 사정을 다 봐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도 형님은 제 친정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고 여전히 저를 갈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가 죽을 무덤을 스스로 파려고 하는지 형님이 도발하더라고요. 저희 시댁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온 식구가 모여 밥을 먹는데 이번에는 사돈 어른들까지 초대해서 음식 대접을 하고 싶으시다는 의사를 내비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번에 식사 자리에 사돈 어른들도 초대하면 어떨지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저야 감사하죠. 안 그래도 부모님이 사돈들 얼굴 뵌 지 오래됐다면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해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죄송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에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좋아서 대접하는 건데. 나 요즘 요리 학원 다니는 거 알지? 이참에 사돈들 얼굴도 보고 서로 의도 다지고 그러면 좋잖니. 그런데 어머님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식 준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이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다. 그리고 큰애도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 동서. 사돈 어른들이 이런 자리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여유가 있는 쪽에서 베푸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라고 전해드려. 네? 무슨 의도예요, 그 말씀? 그리고 형님이 도와드린다고요? 음식도 잘 못하신다면서. 아니, 동서도 잘 알잖아. 내 말 뜻. 그리고 도우미 이모님 몇 분 더 불렀어. 음식에 일가견 있으신 분들로. 그러니까 동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배 나온 임산부가 이런 거 참견하려고 하면 못 써. 아니, 지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형님. 일단 둘이 대화 좀 나누고 있어라. 나 전화 좀 받고 오마. 동서 눈치 못 챙겨? 이런 자리에 동선에 부모님 오신다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요리사도 부를까 했는데 어머님이 만류하셨어. 근데 와서 일 도와주실 거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해.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아니, 도대체 저희 친정을 뭐로 보시고. 뭐로 보긴. 거지나 다름없는 집안이지. 그나저나 거지 동서야. 내가 팔이 부러져서 집안일을 못하거든. 동서가 나가는 길에 이 쓰레기 좀 현관 옆에 버려줘. 지금 작정하신 거죠? 못 해드릴 것도 없지만 저 임산부예요. 저 자극해서 좋을 일 없으실 텐데요. 닥쳐. 아, 그리고 10,000원 줄 테니까 와서 집안일 좀 해. 이 돈 받아서 살림에 보태서 쓰고 집에 분리수거해야 하는데 손이 딸리네. 어머, 형님네 사업 망했던데 10,000원이 있으세요? 그거 도로 넣어 놓으세요. 곧 필요하게 될 테니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때가 되면 알겠죠. 그럼 다음 주 식사 때 봬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하는 날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게 됐습니다. 형님네 식구들, 시부모님이 먼저 자리에 와 계셨고 저희 부모님은 일 때문에 20분 정도 늦으셨어요. 죄송하다며 손에는 선물 가득 사오셨고 저희 부모님이 들어서자 형님네 부모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사장님 하며 외치는 겁니다. 난데없는 상황에 형님과 온 식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이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사돈지간인 걸 몰랐던 형님네 부모님은 가게 재계약을 위해 저희 부모님께 온갖 아부를 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형님은 저희 친정이 어마무시한 부자라는 걸 깨달았고 자신이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가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어서 무조건 유지를 해야 했거든요.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식사 자리를 마무리했고, 그 뒤로 며칠 뒤 부모님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매일같이 연락해 오며 부모님을 설득시켜 달라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악에 받쳐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도 했고요. 가게 재계약이 어찌 되건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입장에서 심보를 못되게 먹은 것 같아 아이에게 오히려 미안했죠. 결국 부모님은 형님네 부모님을 불러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형님의 크고 작은 만행들을 말이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킨다는 조건으로 가게 재계약을 했고, 그 뒤로 형님은 제 눈치를 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신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겠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께 불려가 한참 동안 설교를 들어야 했고 참 많이 혼났던 걸로 알아요. 아이를 출산하고 지금까지 형님은 전과는 다른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저를 챙겨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챙겨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둘째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땐 절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도 하더군요. 그 뒤로 서로 조금씩 왕래도 하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도 조금 바뀌었는지 펑펑 쓰던 돈도 저축하고 지금은 동네 병원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요. 그래도 사람 하나 새로 태어나게 했으니 이 정도면 복수는 성공한 거겠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진정한 싸움은 직접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라고요. 비록 잠깐 감정은 상했었지만 그래도 제 사람 만들었으니 여기서 만족하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 아이 둘 키우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얘, 지금 뭐 하고 있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디 있는 거야? 네?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 평일이니까요. 어머, 회사를 아직도 다니고 있었어? 예전부터 그렇게 관두라고 했건만.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돈 버는 건 남편 일이지. 나 때는 다 그랬어. 희진이도 아직 어린데 불쌍하잖니. 어머님 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물가도 올라서 맞벌이 아니면 힘들어요. 희진이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다 컸죠. 어른한테 말 대꾸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월급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네가 집안 살림을 못하는 거 아니야? 내 말 무시하고 일이나 하니까 살림에 소홀해지는 거지. 얼른 회사나 간두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일 그만두고 요리 솜씨나 좀 늘려봐라. 갈비찜이 주방에 있길래 맛봤는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더구나. 네? 어머님 또 저희 집 오셨어요? 그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렀거든? 아무도 없어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어머님, 설마 또 열쇠 복사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없을 때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왜? 내 아들 집인데? 그리고 네가 집안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기적으로 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요리도 영 형편없고 냉장고 안은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 멋대로 음식을 드시면 어떡해요? 그거 오늘 저희 저녁인데. 그런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내 아들이랑 희진이한테 먹이게 둘 수는 없지. 내가 이미 버렸으니까 새로 다시 만들어라. 네? 버렸다고요? 그런 걸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걸? 아휴, 짜고 시고 거기다 이상한 냄새도 나서 내가 전부 음식물 쓰레기에 버렸다. 네? 뭐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푹 끓여둔 갈비찜을 다 버리셨다고요? 그거 정진 씨랑 희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맛없는 걸 우리 정진이가 왜 좋아하겠니? 다음에는 좀 먹을 만한 걸로 만들어. 아침부터 힘들게 끓였는데 대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집 음식 버리러 오신 거예요? 아휴, 참 깜빡했네. 이번 주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다과회를 하는데 그때 먹을 다과 좀 준비해주렴. 너 요리는 못하면서 제빵은 꽤 잘하더라. 케이크든 쿠키든 뭐든지 괜찮으니까 되도록 화려한 디저트로 만들어 오렴. 6명 정도 모이니까 넉넉하게 만들고. 네? 다과를 만들어 오라고요? 아니요, 주말은 일정이 있어서 힘들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일찍 일어나서 빠릿빠릿하게 만들면 되지. 넌 어떻게 그런 생각도 못하니? 빵을 어떻게 빠릿빠릿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이번 주는 안 돼요. 가게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이미 친구들한테 근사한 수제 다과를 준비하겠다고 말해놨단 말이야. 시판 빵 같은 걸 내놓을 수 있겠니? 어쨌든 일요일까지 만들어 오렴. 그때 보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 전 안 해요. 못해요. 저번에도 만들어드렸는데 재료비도 안 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저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보, 또 어머님이 우리 집에 멋대로 들어오셨어. 거기다 갈비찜도 몽땅 버리신 거 있지? 뭐? 진짜로? 아, 나 갈비찜 먹고 싶었는데. 여보, 어머님한테서 열쇠 받아온 거 아니었어? 이제 그런 일 없게 한마디 한다며. 아니, 그렇긴 한데 엄마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면서 자기도 열쇠가 있어야 편하다고 하시잖아.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우시니까 억지로 빼앗기도 뭐했거든. 자꾸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벌써 어머님이 우리 집 음식 버린 게 몇 번째야. 다시 만들기도 힘들고 식비도 자꾸 나가잖아.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이러게 둘 거야? 근데 우리 엄마도 외로워서 그래. 아빠는 회사 출근해서 집에 안 계시고 우리들도 멀지는 않지만 따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엄마를 좀 이해해주자. 외롭다는 게 집에 불법 침입할 이유가 돼? 내가 힘들게 만든 요리를 자기 멋대로 먹고 맛없다고 난리치면서 버려도 되고? 거기다 재료비도 안 주면서 다과에 가져갈 케이크 만들어 오라고 명령해도 되냐고. 외롭다는 핑계로 어머님이 이기적인 언행에 휘둘리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아유, 알았어. 내가 엄마를 열심히 설득해볼게. 설득 같은 물러터진 말 하지 말고 오늘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가서 이번에는 꼭 열쇠 가져와. 그리고 일요일에 어머님이 날 또 방해하면 이번에는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잘 해볼게. 예, 정말이지 실망이 크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부탁했던 다과를 가져올 기색이 없어서 내가 직접 집에 갔다. 아무도 없길래 그냥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게 다 뭐니? 식탁 위에 맛깔난 음식이 차려져 있더구나. 거기다 케이크까지 있고. 다과 준비해달란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남편도 집에 없는데 너 혼자 그걸 다 먹을 셈이니? 어쩜 이리 괘씸할 수가. 내가 전부 맛을 봤는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서 식탁 위에 있던 요리는 싹 다 버려놨다. 케이크는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냐고요? 설마 아시고도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날이냐고? 모르겠는데? 오늘 희진이 생일이에요. 뭐? 식탁 위에 있던 요리랑 케이크 전부 희진이 생일 파티 하려던 거였어요. 일요일은 제가 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희진이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전철로 오는 친구들 데리러 잠깐 밖에 나간 거고요. 설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음식을 버리고 케이크까지 훔쳐가시다니.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그렇지 희진이 생일까지 망치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희진이가 알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희진이 오늘 생일이었어? 네? 설마 손녀 생일도 모르셨어요? 아니, 이번 달인 걸 알고 있었는데 설마 오늘일 줄은 몰랐지.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말해줬어야지. 말하기도 전에 제 설명을 무시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정진 씨한테 설명 못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 댁에 들렀을 텐데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그리고 희진이 생일 파티에 우리는 왜 안 불렀니? 그러려고 했는데 다과회가 있다고 하셔서 다음 날에 봬도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죠. 아버님도 출근하셨으니까요. 그것보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희진이 생일 파티가 취소됐어요. 모처럼 친구들도 모였는데 그렇다고 취소시킬 게 뭐 있니? 요리는 배달시키고 케이크는 가게에서 사면 되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맛대가리 없는 요리보다 그게 더 나을걸? 무슨 말씀이세요? 희진이가 밖에서 산 음식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뭐? 희진이가 왜? 네? 설마 희진이한테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 희진이가 알레르기라고? 대체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알레르기 발견되자마자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희진이가 계란이랑 우유,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오늘 케이크랑 요리는 특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아이들 중에서도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들 먹을 수 있도록 힘들게 만든 거라고요.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친구들과 같은 요리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희진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몰라, 처음 듣는 소리야.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겠죠. 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니까요. 어머님께는 손녀의 목숨이 달린 문제조차 어찌되든 상관없는 일이었군요. 그런 위험한 사람과 희진이를 가까이 할 수는 없죠. 희진이 알레르기가 다 나을 때까지 어머님은 앞으로 저희 집 출입 금지예요. 열쇠도 바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희진이를 위협하는 사람을 저희 집에 들일 수는 없거든요. 제 요리를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요리를 다시 손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애초에 할머니가 생일을 망쳤다고 희진이가 화나서 할머니 보기 싫다고 엉엉 울었거든요. 나는 그냥 몰라서 그랬지. 난 네 남편 어머니고 희진이 할머니야. 아들 집이 곧 내 집인데 출입 금지니 뭐니. 나는 납득 못한다. 어지간히 좀 하세요. 어머님은 아이의 기대를 짓밟았어요.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지금껏 음식 버리신 건 참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또 불법 침입하면 이사하고 연 끊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도 감수할 생각 있고요. 그러면 희진이 데리고 본가로 갈 겁니다. 뭐? 이혼이라고? 이혼이라니 그건 안 되지. 전 진심이에요. 앞으로 어머님 행동에 달렸죠. 내가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줘. 어? 희진이한테도 말 좀 잘해주고.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진이 마음을 풀 수 있을까? 그 정도는 직접 생각하세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 행동을 보고 판단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희진이 보러 갈게요. 잘 지내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서둘러 케이크와 음식을 들고 사과하러 오셨지만 전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들이라서 열쇠만 받고 음식은 거절했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현관 앞에서 난동을 피웠지만 생일을 망쳐서 화가 났던 희진이가 어머님한테 할머니 싫다면서 엉엉 우는 바람에 돌아가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 단호히 말한 뒤에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곧바로 남편한테 고자질을 했는지 퇴근한 남편이 어머님을 울리지 말라며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진작에 열쇠를 받아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당신도 나랑 연 끊고 싶냐? 라고 말했더니 허둥지둥 사과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도 제 편이 됐고 어머님도 연 끊길까 두려웠는지 잠잠해졌답니다. 이렇게 시댁과 거리를 둔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희진이 생일 파티는 그 다음 주에 무사히 열렸어요. 모두의 축하 속에서 희진이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생일날 희진이에게 슬픈 기억이 생기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답니다.